계획하지 않은 죽음. 1. 새벽의 잔해. 새벽 4시 13분 경기도 가평군 북한강로 제7구간. 산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가드레일이 부서져 있었다. 금속이 찢어진 자리로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다. 검은 고무 흔적은 아스팔트를 타고 20m를 질주하다 절벽 너머로 사라졌다. 소방대원 6명이 로프를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갔다. 수직 낙하거리는 45m. 바닥에는 전소된 차량 한 대가 뒤집힌 채 연기를 뿜고 있었다. 차체는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앞부분은 완전히 압착됐고 지붕은 납작하게 눌려 있었다. 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자연 진화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열기는 여전했다. 금속 타는 냄새와 고무 타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더 끔찍한 냄새가 있었다. 대원 한 명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충격으로 완전히 일그러진 상태였다. 그는 철제 절단기를 꺼내 문틀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듯 찢어졌다. 5분 후 문이 제거됐다. 운전석에는 시신이 있었다. 탄화가 심각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몸통은 좌석과 하나가 된 것처럼 녹아 있었다. 안전벨트는 끊어져 있었다.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 화재로 인한 것인지 판단이 불가능했다. 대원은 뒤로 물러나 무전기를 들었다. 시신 확인. 신원 파악 불가. 검시 필요. 무전기 너머로 간결한 응답이 왔다. 경찰 이동 중. 현장 보존. 대원들은 차량 주변에 노란 테이프를 쳤다.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나 이미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린 상태에서 남은 증거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었다. 오전 5시 경찰이 도착했다. 강태우 형사는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키는 178cm, 체격은 보통.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커피캔을 들고 있었다. 그는 절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표정은 무덤덤했다. 이런 현장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다. 신원 확인됐습니까? 소방대장이 고개를 저었다. 탄화가 심해서요. 치아 기록 대조가 필요할 겁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래로 내려갔다. 로프를 타는 그의 동작은 능숙했다. 45m를 3분 만에 내려왔다. 차량에 접근했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운전석을 들여다봤다. 시신을 직접 확인했다. 성별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는 차량 뒤쪽으로 돌아갔다. 번호판은 그을려 있었지만 숫자는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수첩에 번호를 적었다. 그리고 무전기를 꺼냈다. 차량 번호 확인. 조회 부탁합니다. 3분 후 응답이 왔다. 이재훈, 1978년생, 서울 강남구 거주, 현대 그랜저. 강태우는 수첩에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차량 안을 다시 살폈다. 조수석은 비어 있었다. 뒷좌석에는 가방 하나가 있었다. 검게 그을렸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다. 서류 가방으로 보였다. 국과수 출동 요청합니다. 강태우는 절벽 위로 올라갔다. 현장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차로 걸어갔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이민호 형사가 물었다. 어때요? 신원 확인 어렵습니다. 차량 등록 증상 이재훈이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유족 연락은? 지금 하겠습니다. 강태우는 전화번호를 조회했다. 이재훈의 휴대폰 번호가 나왔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5번 울렸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그는 등록된 집 전화로 걸었다. 3번의 신호음 후 누군가 받았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이재훈 씨 댁 맞습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경찰입니다. 혹시 이재훈 씨와 어떤 관계십니까? 아내입니다. 무슨 일 있어요? 강태우는 잠시 침묵했다. 이런 통보를 100번도 넘게 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평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사고요? 무슨 사고요? 남편이 다쳤어요? 직접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남편 어떻게 됐어요? 강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차량 사고입니다. 중상입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거짓말이었다. 중상이 아니었다. 이미 죽어 있었다. 하지만 전화로 사망 통보를 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다. 직접 얼굴을 보고 해야 했다. 지금 갈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 가평경찰서입니다. 주소 아십니까? 네, 알아요. 지금 출발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강태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2. 도착. 오전 7시 40분 검은색 아반떼 한 대가 경찰서 주차장에 들어섰다. 운전석에서 여자가 내렸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키는 160cm 정도. 긴 머리를 뒤로 묶었고 화장기는 없었다. 청바지에 검은 패딩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경찰서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민원실 직원이 그녀를 봤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고. 제 남편이 사고 났다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민지요. 남편은 이재훈이고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고 내선 전화를 들었다. 잠시 통화 후 그녀를 안내했다. 2층 형사과로 가시면 됩니다. 김민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2층 복도 끝에 형사과라는 팻말이 보였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강태우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일어났다. 김민지 씨 맞으십니까? 네. 남편은요? 어디 있어요? 강태우는 그녀를 조사실로 안내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다. 진정하시고 앉으십시오. 남편 어떻게 됐어요? 많이 다쳤어요? 강태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유감입니다. 남편분은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김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강태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거짓말이죠? 유감이지만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남편은 지금 병원에 있을 거예요. 다친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부인. 강태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차량이 절벽에서 추락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김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계속 저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아 기록이나 DNA 대조를 보여주세요. 뭘 말씀이십니까? 시신이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 믿을 것 같아요. 강태우는 잠시 망설였다. 탄화된 시신을 유족에게 보여주는 것은 권장되지 않았다.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었다. 권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봐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영안실로 안내하겠습니다. 3. 영안실. 지하 1층 영안실은 차가웠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벽은 흰색 타일로 덮여 있었고 바닥은 회색 콘크리트였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김민지는 강태우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중앙에 스테인리스 테이블이 있었다. 그 위에 흰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사람 형태였다. 검시관이 옆에 서 있었다. 60대 남자로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유족분이십니까?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경고드립니다. 탄화가 심각합니다. 충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검시관은 천천히 흰 천을 걷어냈다. 김민지는 숨을 멈췄다. 시신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얼굴은 형체가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코는 녹아내렸고 입은 활짝 벌어진 채 굳어 있었다. 이빨이 드러나 있었다. 몇 개는 부러져 있었다. 몸통은 더 심했다. 가슴 부분은 완전히 탄화되어 갈비뼈가 보였다. 팔은 구부러진 채 굳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것처럼. 김민지는 뒤로 비틀거렸다. 강태우가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시신을 바라볼 뿐이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다. 이게 남편이라고요? 차량 등록 증상 이재훈 씨 차량이 맞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신원 확인을 위해 치아 기록 대조가 필요합니다.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계적인 동작이었다. 치아 기록은 어떻게? 남편분이 다니던 치과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검시관이 다시 천을 덮었다. 시신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미지는 김민지의 망막에 각인됐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벽에 기대섰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하지만 토하지는 않았다.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강태우가 물을 가져왔다. 드십시오. 김민지는 물을 받아 마셨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렀다. 그녀는 컵을 양손으로 쥐었다. 부인,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이 어디 가시는 길이었습니까? 출장이요. 어디로요? 강릉이요. 거래처 미팅이 있었대요.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어제. 아니, 그제 저녁이요. 강태우는 수첩에 적었다. 차는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작년이요. 정비는 정기적으로 받으셨습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씩. 김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차에 문제가 있었나요? 강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다. 남편분과 사이는 어떠셨습니까? 김민지는 그를 봤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절차상 질문입니다. 좋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거짓말이었다. 강태우는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추궁할 시점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치과 정보 주시면 신원 확인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치과 이름과 주소를 불러줬다. 강태우가 적었다.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나갔다. 강태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뭔가 이상했다. 슬픔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다. 남편을 잃은 여자의 반응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강태우는 수첩을 덮고 형사과로 돌아갔다. 4. 의심. 이틀 후 치아 기록 대조 결과가 나왔다. 강태우는 서류를 펼쳤다. 국과수 보고서였다. 신원 이재훈 1978년생 불일치. 재대조 결과 김민석 1995년생. 강태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오류가 아니었다. 차는 이재훈 명의였다. 하지만 운전자는 김민석이었다. 그는 김민석의 정보를 조회했다. 김민지의 남동생이었다. 왜 남동생이 매형차를 몰고 있었을까? 강태우는 김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후 연결됐다. 여보세요? 강태우 형사입니다. 네. 신원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누구예요? 남편 맞죠? 강태우는 잠시 침묵했다. 직접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남편분이 아닙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다. 그럼 누구예요? 동생분입니다. 김민석 씨.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뭐라고요? 김민석 씨가 맞습니다. 치아 기록이 일치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동생은 집에 있을 거예요. 지금 전화해 볼게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동생분 휴대폰은 사고 차량에서 발견됐습니다. 김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태우는 기다렸다. 10초 후 그녀가 말했다.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40분 후 김민지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얼굴은 더 창백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머리는 풀어헤쳐져 있었다. 강태우는 그녀를 조사실로 안내했다. 문을 닫고 서류를 펼쳤다. 신원 확인 결과입니다.
사망자는 김민석 씨가 맞습니다. 김민지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그저 책상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부인, 왜 동생분이 남편 차를 몰고 있었습니까? 김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몰라요. 왜 동생이 그 차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으로 동생분과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사고 당일이요.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김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안부 물어봤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네. 거짓말이었다. 강태우는 확신했다. 동생분이 왜 남편 차를 빌렸을까요? 아마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어떤 일이요? 모르겠어요. 강태우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국과수 감식 결과입니다. 김민지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차량 브레이크 계통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이상이요?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된 흔적이 있습니다. 김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인위적으로 절단된 겁니다. 누군가 고의로 손댄 겁니다. 그럴 리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강태우는 사진을 꺼냈다. 브레이크 라인 확대 사진이었다. 절단면이 선명했다. 이건 마모가 아닙니다. 도구로 자른 겁니다. 김민지는 사진을 밀어냈다. 누가 그런 짓을 해요? 그걸 묻고 있습니다. 강태우는 앞으로 기울었다. 부인, 남편분께 원한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확실합니까? 네. 그럼 왜 브레이크가 절단됐을까요? 김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강태우는 그녀의 손을 봤다. 손톱 밑에 뭔가 검은 게 끼어 있었다. 부인, 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왜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민지는 손을 뒤로 뺐다.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주십시오. 필요 없어요. 강태우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메모했다. 동생분 휴대폰을 복구 중입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겁니다. 김민지의 눈이 커졌다. 왜요? 수사에 필요합니다. 동생 사생활인데 사망 사건입니다. 모든 자료가 증거입니다. 김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결과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지는 일어섰다. 비틀거렸다. 강태우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다. 괜찮아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강태우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확실했다. 5. 복구. 사흘 후 휴대폰 복구 결과가 나왔다. 강태우는 국과수에서 받은 파일을 열었다. 김민석의 최근 일주일 통화 기록이었다. 대부분 누나인 김민지와의 통화였다. 하루에 서너 번씩 통화했다. 평범했다. 하지만 사고 전날 이상한 통화가 있었다. 발신 김민석, 김민지. 시간 사고 전날 오후 3시 27분. 통화 시간 11분 43초. 강태우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김민석, 김민지. 2024.12. 15,545. 누나, 이거 진짜 하려고? 김민지, 김민석. 2024.12. 15,547. 무슨 소리야? 김민석, 김민지. 2024.12. 15,548. 매형차 말이야. 브레이크. 김민지, 김민석. 2024.12. 15,550. 전화해. 강태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브레이크. 동생이 브레이크에 대해 알고 있었다. 계속 스크롤했다. 김민석, 김민지. 2024.12. 15,2133. 누나, 이건 범죄야. 김민지, 김민석. 2024.12. 15,2135. 조용히 해줘. 김민석, 김민지. 2024.12.
15 2140 경찰에 말해야 해. 김민지 김민석 2024.12 15 2142 제발 하루만 기다려줘. 김민석 김민지 2024.12 15 2215 내일까지야. 자수 안 하면 내가 신고한다. 강태우는 숨을 멈췄다. 경계 속오전 957차례 신고. 자수. 범죄. 김민지가 무언가를 계획했다. 그리고 동생이 그것을 알았다. 막으려 했다. 그렇다면 강태우는 다음 메시지를 확인했다. 김민지 미등록 번호 2024.12 15 2230 동생이 알았어. 미등록 번호 김민지 2024.12 15 2231 어떻게? 김민지 미등록 번호 2024.12 15 2232 모르겠어. 근데 신고하겠대. 미등록 번호 김민지 2024.12 15 2235 진정해. 내가 처리할게. 김민지 미등록 번호 2024.12 15 2237 어떻게? 미등록 번호 김민지 2024.12 15 2240 만나서 얘기할게. 설득해볼게. 강태우는 미등록 번호를 메모했다. 그리고 역추적을 요청했다. 10분 후 결과가 왔다. 최민수 1986년생 서울 강남구 거주. 강태우는 최민수의 정보를 조회했다. 직업 대부업, 전과 없음, 특이사항 정비사 자격증 보유. 정비사. 강태우는 다시 브레이크 사진을 꺼냈다. 전문적인 절단이었다. 정비 지식이 있는 사람의 작업이었다. 그는 김민지의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김민지와 최민수는 사고 한 달 전부터 거의 매일 통화했다. 하루에 10번 이상 통화한 날도 있었다. 강태우는 이민호를 불렀다. 김민지 뒷조사해봐. 뭘 찾으면 돼? 최민수라는 남자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 이재훈과의 관계. 알았어. 이민호가 나갔다. 강태우는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했다.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김민지와 최민수가 남편 이재훈을 죽이려 했다.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사고로 위장하려 했다. 하지만 동생 김민석이 눈치챘다.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자 강태우는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봤다. 만나서 얘기할게. 설득해볼게. 설득 아니면 제거. 6. 통화. 다음 날 강태우는 사고 당일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최민수 김민석 2024.12 16 915 통화 시간 3분 52초. 국과수의 통화 내용 복구를 요청했다. 김민석의 휴대폰에 자동 녹음 앱이 깔려 있었다. 복구 가능성이 있었다. 이틀 후 파일이 도착했다. 강태우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했다. 최민수 민석아 나야. 김민석. 누구세요? 최민수. 누나 친구. 김민석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최민수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김민석 차요? 최민수 응. 매형차. 급한 일이 있어서. 김민석. 매형차를 제가 왜? 최민수 매형이 출장 가셨잖아. 누나한테 부탁하려 했는데 누나는 면허가 없대서. 김민석 그래도. 최민수 1시간만. 부탁이야. 진짜 급해. 김민석. 무슨 일인데요? 최민수 거래처 미팅이 있어. 차가 고장나서. 제발. 김민석. 알았어요. 언제 필요하세요? 최민수 지금 바로. 10시까지 강남역으로 와줄 수 있어? 김민석 네. 알겠습니다. 최민수 고마워. 진짜 고마워. 통화가 끝났다. 강태우는 녹음을 멈췄다. 다시 재생했다. 3번 들었다. 최민수가 김민석을 차에 태웠다. 의도적으로. 김민석은 매형차에 브레이크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 아니면 몰랐을까? 강태우는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전날 밤 2240- 최민수 만나서 얘기할게. 설득해볼게.
당일 아침 915 최민수가 김민석에게 전화 차 빌려달라고 요청. 당일 오전 1030 김민석 차량 출발 CCTV 확인. 당일 오후 417 사고 발생. 설득이 아니었다. 제거였다. 강태우는 최민수를 소환했다. 7. 소환. 오후 2시 최민수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격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고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강태우는 조사실로 안내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다. 김민지 씨 아십니까? 네, 압니다. 어떤 관계십니까? 친구입니다. 친구요? 네. 강태우는 통화 기록을 펼쳤다. 한 달간 통화 기록입니다. 거의 매일 통화하셨네요. 최민수는 서류를 봤다. 표정이 굳었다. 친하니까요. 그냥 친구 사이에 하루 10번씩 통화합니까? 좀 친한 친구입니다. 연인 아닙니까? 최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네, 연인입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까? 의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정비사 자격증이 있으시죠? 네.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예전에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합니다. 차 브레이크 조작할 수 있습니까? 최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질문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강태우는 브레이크 사진을 꺼냈다. 이재훈 씨 차량의 브레이크 라인입니다. 누군가 절단했습니다. 최민수는 사진을 봤다. 손이 떨렸다.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사고 이틀 전 김민지 씨 집 근처에 계셨죠? 어떻게 아십니까? 위치 추적입니다. 휴대폰 기지국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최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왜 거기 계셨습니까? 김민지를 만났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무슨 일로 만났습니까? 개인적인 얘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최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태우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최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매형차. 급한 일이 있어서. 녹음이 끝났다. 최민수는 얼어붙었다. 왜 김민석 씨한테 차를 빌려달라고 했습니까? 정말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거래처 미팅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강태우는 CCTV 사진을 꺼냈다. 당신은 그 시간에 강남역이 아니라 집에 있었습니다. 최민수는 사진을 봤다. 말문이 막혔다. 김민석 씨를 의도적으로 그 차에 태웠죠. 아닙니다. 왜 태웠습니까? 우연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강태우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다. 동생이 신고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제거한 겁니다. 최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모릅니다. 강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최민수 씨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백하는 게 낫습니다. 최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강태우는 일어섰다. 구속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살인 혐의로. 최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8. 자백. 사흘 후 최민수가 자백했다. 변호사와 상의 후 내린 결정이었다. 증거가 너무 많았다. 부인할 수 없었다. 강태우는 조사실에서 최민수와 마주 앉았다. 처음부터 얘기하십시오. 최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김민지를 1년 전에 만났습니다. 어디서요?
제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얼마요? 1,000만 원입니다. 갚았습니까? 아니요. 그래서요?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강태우는 적었다. 남편 살해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석 달 전입니다. 누가 제안했습니까? 최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김민지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어떻게 제안했습니까?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죽여달라고. 왜 동의했습니까? 보험금 때문입니다. 얼마였습니까? 3억입니다. 반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브레이크는 언제 조작했습니까? 이틀 전 밤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김민지가 차 키를 줬습니다. 저는 차고에 들어가서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했습니다. 도구는요? 금속 절단기를 가져갔습니다. 완전히 자릅니까? 아니요. 조금만 잘랐습니다. 왜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브레이크액이 천천히 세게 하려고. 알리바이 만들기 위해서군요. 네. 강태우는 메모를 계속했다. 김민석은 왜 죽였습니까? 최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했습니까? 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습니까? 최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답하십시오.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됐군요.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차에 태우는 거요. 네. 강태우는 펜을 내려놓았다. 김민지는 알고 있었습니까? 뭘요? 동생을 죽일 거라는 걸? 최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그를 바라봤다.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진술서에 서명하십시오. 최민수는 서류에 사인했다. 손이 떨렸다. 대질. 같은 날 오후 강태우는 김민지를 소환했다. 그녀는 더욱 야윈 모습이었다.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앉으십시오. 김민지는 앉았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최민수가 자백했습니다. 김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라고 했는데요? 모든 걸 당신과 공모했다고 했습니다. 김민지는 숨을 멈췄다. 거짓말이에요. 남편 살해 계획, 브레이크 조작 모두 당신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강태우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다. 동생이 알았어. 어떻게? 김민지는 화면을 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당신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맥락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김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민수가 저를 협박했어요. 뭐라고 협박했습니까? 빚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진짜입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 죽음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정말입니까? 진짜 몰랐어요. 민수가 설득한다고 했어요. 죽일 줄은. 김민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제 동생이에요. 제가 왜 죽여요? 강태우는 그녀를 지켜봤다. 진심으로 보였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남편 살해는 인정하십니까? 김민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죄송해요. 왜 죽이려 했습니까?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돈도 안 줬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강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구속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김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2부
1. 구속. 김민지는 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사방 3평 남짓한 공간. 회색 시멘트 벽과 차가운 바닥. 창문은 손바닥만 했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화장실은 변기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시계도 없었고 창밖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형광등만이 계속 켜져 있었다.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있는 얼굴. 누나, 괜찮아? 라고 묻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이제 영영 들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그녀는 입을 막고 울었다. 밤새 울었다. 아침이 왔는지도 모른 채. 같은 시각 강태우는 사무실에서 증거를 재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위치 추적 자료, 감식 보고서, 증인 진술서. 모든 것이 김민지와 최민수를 가리켰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았다. 강태우는 타임라인을 다시 그렸다. 12월 14일 밤 11시 최민수, 김민지 집 방문. 브레이크 조작. 12월 15일 오후 3시 김민석, 브레이크 문제 눈치챔. 12월 15일 밤 10시 김민석, 신고 경고. 12월 16일 오전 9시 최민수, 김민석에게 차 빌려달라고 요청. 12월 16일 오후 4시 사고 발생. 문제는 김민지였다. 최민수가 김민석에게 전화했을 때 김민지는 뭘 하고 있었을까? 정말 몰랐을까? 강태우는 김민지의 통화 기록을 다시 펼쳤다. 12월 16일 오전 9시 17분 최민수 김민지 통화 시간 45초. 12월 16일 오전 9시 22분 김민지 김민석 통화 연결 안됨. 12월 16일 오전 9시 25분 김민지 김민석 통화 연결 안됨. 김민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2번이나. 왜? 강태우는 최민수와의 통화 내용이 궁금했다. 45초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까? 국과수에 추가 복구를 요청했지만 김민지 휴대폰에는 녹음 기능이 없었다. 복구 불가능이었다. 강태우는 펜을 돌리며 생각했다. 만약 김민지가 알고 있었다면? 만약 동생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건 단순 공모가 아니었다. 방조를 넘어선 더 악질적인 범죄였다. 증거가 필요했다. 2. 휴대폰. 이틀 후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다. 형사님, 김민지 휴대폰에서 삭제된 파일 복구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녹음 파일입니다. 앱은 삭제됐지만 파일은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즉시 국과수로 향했다. 감식실에서 기수료원이 노트북을 켰다. 총 23개 파일입니다. 대부분 최민수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재생해 보십시오.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됐다. 최민수 민지야, 생각해봤어? 김민지. 뭘? 최민수 남편 말이야. 김민지. 아직 모르겠어. 최민수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김민지. 알아. 근데 무서워. 최민수 내가 도와줄게. 아무도 모르게. 강태우는 날짜를 확인했다. 3달 전이었다.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민지 정말 가능해? 최민수 가능해. 브레이크만 건드리면 돼. 김민지. 들키면 어떡해? 최민수 안 들켜. 사고로 보일 거야. 김민지. 정말? 최민수 믿어.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1달 전 녹음이었다. 강태우는 계속 들었다. 10번째 파일까지. 그리고 11번째 파일에서 멈췄다. 김민지 동생이 알았어. 최민수 뭐? 김민지 브레이크 조작한 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최민수. 진정해. 내가 처리할게. 김민지 어떻게? 최민수 만나서 설득해볼게. 김민지. 설득이 안 되면? 최민수. 그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김민지 무슨 방법? 최민수. 넌 모르는 게 나아. 김민지. 알겠어. 강태우는 숨을 멈췄다. 넌 모르는 게 나아. 그리고 김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사고 당일 아침이었다. 최민수 민지야, 나야. 김민지. 응. 최민수 민석이한테 전화했어. 김민지. 뭐라고 했어? 최민수 차 빌려달라고 했어. 김민지 침묵. 최민수 민지야? 김민지. 매형차? 최민수 응. 김민지 긴 침묵. 최민수 괜찮아. 다 계획대로야. 김민지. 그래. 최민수 걱정하지 마. 끝나면 연락할게. 김민지. 알았어. 통화가 끝났다. 강태우는 뒤로 기댔다. 김민지는 알고 있었다. 동생이 그 차를 탈 거라는 것을, 그 차의 브레이크가 조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동생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막지 않았다. 3. 재조사. 강태우는 김민지를 다시 소환했다. 조사실에서 그녀는 더욱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었다. 앉으십시오. 김민지는 기계적으로 앉았다. 강태우는 녹음 파일 목록을 그녀 앞에 놓았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김민지는 서류를 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디서 났어요? 당신 휴대폰에서 복구했습니다. 삭제했는데 복구됐습니다. 김민지는 손을 떨었다. 강태우는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매형차? 김민지의 목소리가 흘렀다. 응. 최민수의 대답. 긴 침묵. 괜찮아. 다 계획대로야. 그래. 녹음이 끝났다. 김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부인. 강태우의 목소리가 낮았다. 동생이 그 차를 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김민지는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다. 알고 있었습니까? 네. 언제부터요? 민수가 전화했을 때요. 막을 수 있었습니까? 네. 왜 안 막았습니까? 김민지는 얼굴을 감쌌다. 동생이 신고하면 전 끝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게 내버려뒀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줄은 몰랐어요. 거짓말입니다. 강태우는 앞으로 기울었다. 브레이크가 조작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생이 그 차를 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고가 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줄은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김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부인,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동생보다 자신을. 김민지는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강태우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동정심은 없었다. 추가 기소하겠습니다. 살인 방조가 아니라 살인 공모로. 4. 최민수의 과거. 이민호가 최민수의 뒷조사 결과를 가져왔다. 형사님,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요. 강태우는 서류를 받았다. 최민수, 본명 최민수 맞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이름이 뭡니까? 최진호입니다. 이민호는 다른 서류를 펼쳤다. 최진호 시절 사기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어요. 무슨 사기였습니까? 보험 사기입니다. 강태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자세히 말해보십시오. 이민호는 파일을 넘겼다. 피해자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최진호는 그 여성에게 접근해서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여성의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강태우는 숨을 멈췄다. 실패했습니까? 네. 남편이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여성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최진호는요? 증거가 부족해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름을 바꿨어요. 강태우는 서류를 덮었다. 같은 수법이네요. 그죠? 김민지는 두 번째 타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성공할 뻔했군요. 이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석이 아니었으면 성공했을 겁니다. 강태우는 일어섰다. 최민수 다시 불러오십시오. 5. 대질 오후 3시 최민수가 조사실에 들어왔다.
수갑을 차고 있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랐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다. 앉으십시오. 최민수는 앉았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강태우는 5년 전 사건 기록을 펼쳤다. 최진호 씨. 최민수의 몸이 굳었다. 오랜만입니다. 그 이름은 안 씁니다. 법적으로 바꿨죠. 하지만 사람은 안 바뀌던데요. 최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태우는 피해자 사진을 꺼냈다. 기억하십니까? 누군데요? 박수진 씨. 5년 전에 당신이 속였던 여자입니다. 최민수는 사진을 봤다. 표정이 일그러졌다.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증거가 없어서죠. 하지만 당신이 했습니다. 증명 못하잖아요. 이번엔 다릅니다. 강태우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민지와의 대화였다. 브레이크만 건드리면 돼. 최민수의 목소리가 선명했다. 이번엔 증거가 충분합니다. 최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김민지를 이용할 생각이었죠?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돈을 빌려주면서 접근했습니다. 빚으로 압박했습니다.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이자고 꼬드겼습니다. 김민지가 먼저 제안했어요. 또 거짓말입니다. 강태우는 다른 녹음을 재생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최민수의 목소리. 남편 때문에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녹음이 끝났다. 당신이 유도했습니다. 최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김민지도 원했어요. 그렇다 해도 당신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강태우는 앞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김민석을 죽인 것도 당신 계획이었습니다. 사고였어요. 사고가 아닙니다. 계획된 살인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김민석이 신고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최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김민지는 몰랐다고 했죠? 네. 거짓말입니다. 강태우는 마지막 녹음을 재생했다. 매형차? 김민지의 목소리. 응. 최민수의 대답. 괜찮아. 다 계획대로야. 그래. 녹음이 끝났다. 최민수는 얼어붙었다. 김민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둘 다 공범입니다. 김민석 살인이. 최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6. 형의 방문 이틀 후 최민수에게 면회객이 왔다. 형 최민호였다. 대형 로펌 변호사.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면회실에서 두 사람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형. 상태가 엉망이구나. 최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연하지. 최민호는 서류를 펼쳤다. 검찰 쪽 얘기 들어봤다. 증거가 너무 많아. 알아. 이대로 가면 무기징역이야. 알아. 최민호는 펜을 돌렸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뭔데? 김민지를 버려. 최민수는 형을 봤다. 무슨 소리야? 내가 단독으로 한 거라고 해. 김민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왜? 형량 거래야. 김민지를 살려주는 대신 너한테 감형을 받아내는 거지. 최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민지도 알고 있었어. 증거를 없애면 돼. 녹음 파일이 있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 돼. 최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형, 그건 안 돼. 왜? 민지는 공범이야. 나만큼이나. 최민호는 서류를 덮었다. 그럼 너도 죽고 민지도 죽어. 그게 원하는 거야? 아니. 그럼 내 말대로 해. 최민수는 고민했다. 오래. 시간을 줘. 이틀. 이틀 안에 결정해. 최민호는 일어섰다. 민수야. 응? 살고 싶으면 민지를 버려. 7. 결정 이틀 후 최민수가 강태우를 불렀다. 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진술을 번복하겠습니다. 강태우는 눈썹을 올렸다.
어떻게요? 김민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건 제가 혼자 한 겁니다. 김민지를 속였습니다. 강태우는 웃었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양심이 괴로워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강태우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매형차? 김민지의 목소리가 흘렀다. 이게 뭡니까? 조작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원본입니다. 그래도 조작이에요. 강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변호사가 시킨 거죠? 최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형량 거래 시도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김민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아닙니다. 공범입니다. 아니에요. 최민수가 소리쳤다. 저는 민지를 협박했어요. 빚으로, 관계로, 모든 걸 강요했어요. 녹음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녹음은 일부입니다. 전체 맥락을 모르잖아요. 강태우는 최민수를 바라봤다. 왜 이러십니까? 뭐가요? 갑자기 김민지를 보호하려고. 최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사랑하니까요. 사랑이요? 네. 강태우는 코웃음을 쳤다. 사람을 죽이면서 사랑을 말합니까? 제 잘못입니다. 민지는 잘못 없어요. 둘 다 잘못했습니다. 강태우는 일어섰다. 진술 번복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8. 검찰 송치. 일주일 후 두 사람은 검찰로 송치됐다. 강태우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피의자 1 최민수 최진호. 혐의 살인, 살인미수, 사기. 증거 녹음 파일, 통화 기록, 위치 추적, 목격자 진술. 의견 무기징역 구형 필요. 피의자 2 김민지. 혐의 살인 공모, 살인미수 공모. 증거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의견 징역 15년 구형 필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강태우는 창밖을 봤다. 사건은 끝났다. 하지만 찝찝함이 남았다. 김민지는 정말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공범이었을까? 녹음을 들어보면 공범이 맞았다. 동생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 하지만 최민수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사랑하니까요. 강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변명이 되지 못했다. 9. 재판 준비.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었다. 불륜, 살인, 배신.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었다. 검사는 강태우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했다. 최민수 측 변호인은 형 최민호였다. 그는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김민지는 최민수에게 협박당했습니다. 빚으로, 관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십시오. 김민지는 능동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녹음은 조작 가능합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원본입니다. 일부만 편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전체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논쟁이 계속됐다. 김민지 측 변호인은 국선 변호사였다. 경험이 적었다. 최민호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재판은 3주간 계속됐다. 증인들이 소환됐다. 강태우, 국과수 감식관, 이재훈, 김민지의 지인들 모두가 증언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없었다. 10. 증언. 재판 마지막 날 김민지가 증언대에 섰다. 피고인 최민수와 공모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김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네. 남편을 죽이기로 합의했습니까? 네. 동생의 죽음은 알고 있었습니까? 김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몰랐어요. 녹음 파일에선 알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죽을 줄은 몰랐어요. 브레이크가 조작됐다는 건 알았습니까? 네. 동생이 그 차를 탄다는 것도요? 네. 그럼 사고가 날 거라는 것도 알았죠? 네. 왜 막지 않았습니까? 김민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동생이 신고하면
전 끝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게 내버려뒀습니까? 아니에요. 다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죽을 줄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로 산길을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김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검사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김민지는 증언대에서 내려왔다. 비틀거렸다. 최민수가 증언대에 섰다. 피고인 김민지가 공모했다고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 진술에선 그렇다고 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왜 거짓 진술을 했습니까? 화가 나서였습니다. 누구한테요? 김민지한테요. 왜 화가 났습니까? 저를 배신할 것 같아서요. 검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매형차? 김민지의 목소리. 이게 뭡니까? 조작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원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조작이에요.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AI 기술로 가능합니다.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검사는 한숨을 쉬었다. 피고인 김민석을 죽인 건 인정합니까? 네. 계획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차에 태운 건 우연입니까? 네. 거짓말입니다.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차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최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10일 최종 변론. 검사가 최종 변론을 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확합니다. 두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재훈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실패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김민석을 살해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입니다. 최민호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최민수는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민지는 피해자입니다. 협박과 조종에 의한 것입니다. 김민지 측 변호사가 말했다. 재판장님, 김민지는 동생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최민수에게 속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봤다.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망치가 내려쳤다. 12. 선고 전날. 선고 전날 밤 강태우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 그는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최민수의 마지막 증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김민지는 피해자입니다. 정말 그럴까? 강태우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23개 전부. 그리고 마지막 파일에서 멈췄다. 최민수 민지야, 나야. 김민지. 응. 최민수 민석이한테 전화했어. 김민지. 뭐라고 했어? 최민수 차 빌려달라고 했어. 김민지 침묵. 최민수 민지야? 김민지. 매형차? 최민수 응. 김민지 긴 침묵 마이너스 7초. 최민수 괜찮아. 다 계획대로야. 김민지. 그래. 강태우는 침묵 구간에 집중했다. 7초. 7초 동안 김민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동생을 살릴까? 말까? 그리고 그녀는 선택했다. 동생보다 자신을. 강태우는 녹음을 껐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진실은 하나였다. 김민지는 공범이었다. 3부 1. 선고일. 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했고 방청객들이 자리를 메웠다. 3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50명이 넘게 몰려들었다. 늦게 온 사람들은 복도에 서 있어야 했다. 오전 10시 판사가 입장했다. 60대 중반의 남자.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수천 건의 판결을 내렸다. 살인사건만 100건이 넘었다. 일어나십시오. 모두가 일어섰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모두 다시 앉았다. 피고인석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최민수는 수의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한 달간 구치소 생활로 체중이 10kg가량 빠진 것으로 보였다. 손은 수갑에 묶여 있었고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김민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하지 않았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그저 앞을 바라볼 뿐이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것처럼 흔들렸다. 판사는 서류를 펼쳤다. 두껍게 묶인 판결문이었다. 100페이지가 넘었다. 피고인 최민수 일어나십시오. 최민수가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다. 옆에 있던 교도관이 그를 부축했다. 피고인 김민지 일어나십시오. 김민지도 일어섰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이미 모든 감정이 소진된 것처럼 보였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다. 피고인 최민수는 피고인 김민지와 공모하여 이재훈을 살해하려 했다.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다. 최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또한 피고인 최민수는 김민석을 살해했다.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된 차량에 태웠다. 이는 계획적 살인이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김민석의 친구들이었다. 판사는 계속했다. 피고인 김민지는 남편 살해에 공모했다. 또한 동생 김민석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막지 않았다. 이는 살인 방조를 넘어선 공모로 판단한다. 김민지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판사가 멈췄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다만 본 재판부는 피고인 김민지가 최민수의 조종 아래 있었다는 점을 참작한다. 최민수의 변호인 최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피고인 김민지는 빚과 협박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생의 죽음을 진심으로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따라서 판결은 다음과 같다. 판사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피고인 최민수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피고인 김민지 살인미수 공모 및 살인방조로 징역 10년. 김민지가 비틀거렸다. 옆에 있던 교도관이 부축했다. 검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각합니다. 하지만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들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가 내려쳤다. 2. 법정팍. 법정팍 폭도. 강태우는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건물 안은 금연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껌을 꺼내 씹었다. 이민호가 다가왔다. 형사님, 판결 어떻게 생각해요? 예상보다 약하네. 김민지 말이죠? 응. 10년이면 7년 만에 나올 수도 있어. 모범 쓰면 더 일찍 나올 수도 있고. 강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뭔가 이상해. 뭐가요? 판사가 왜 김민지를 봐줬을까? 증거가 애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녹음 파일이 명확했어. 김민지는 알고 있었어. 강태우는 법정문을 봤다. 뭔가 더 있을 거야. 바로 그때 법정문이 열렸다. 최민호 변호사가 나왔다. 서류 가방을 들고 여유로운 걸음으로. 강태우와 눈이 마주쳤다. 최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 동생 좀 잘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법대로 할 겁니다.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다. 강태우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너무 여유로웠다. 동생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보였다. 3. 의문. 이틀 후 강태우는 판결문을 다시 읽었다. 100페이지가 넘는 문서. 사건 경위, 증거 목록, 법리 해석, 양형 이유. 그는 양형 이유 부분에서 멈췄다. 피고인 김민지는 최민수의 심리적 지배 아래 있었다. 전문가 감정 결과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학습된 무기력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 감정? 강태우는 재판 기록을 뒤졌다. 감정서를 찾았다. 감정인 정신과 전문의 박준혁. 그는 박준혁의 이름을 검색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법정 감정인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그의 이력 중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최민호 법률사무소 자문 정신과 전문의. 강태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최민호의 자문 의사가 김민지를 감정했다. 그리고 심리적 지배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강태훈은 재판 기록을 더 뒤졌다. 감정 신청 과정을 확인했다. 감정 신청인 김민지 측 국선 변호사.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국선 변호사가 박준혁을 지정한 게 아니었다. 법원에서 추천했다. 누가 추천했을까? 강태훈은 법원 행정 기록을 요청했다. 3일 후 답변이 왔다. 추천인 최민호 변호사, 피고인 최민수 측 변호인. 강태훈은 숨을 멈췄다. 최민호가 자기 동생의 공범을 변호할 감정인을 추천했다. 그리고 그 감정인은 최민호의 자문 의사였다. 이건 조작이었다. 4. 재조사. 강태훈은 박준혁을 찾아갔다. 서울대병원 정신과 15층 교수 연구실. 박준혁은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민지 감정권으로 왔습니다. 박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이미 끝난 사건 아닙니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강태훈은 녹음 파일 목록을 펼쳤다. 감정하실 때 이 녹음들을 들으셨습니까? 박준혁은 목록을 봤다. 일부만 들었습니다. 왜 전부 안 들으셨습니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뭐라고요? 강태훈은 감정 기록을 꺼냈다. 감정 기간이 2주였습니다. 녹음은 23개, 총 2시간입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입을 다물었다. 어떤 녹음을 들으셨습니까? 초반 몇 개만요. 초반 녹음은 김민지가 피해자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후반 녹음은 들으셨습니까? 김민지가 동생 죽음을 알고도 방치한 내용요. 안 들었습니다. 왜요? 박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최민호 변호사가 그 부분은 안 들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 변호사 말을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저를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강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서를 다시 쓰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전체 녹음을 듣고 정확한 감정을 하십시오. 박준혁은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판결이. 재심 청구할 겁니다. 5. 진실. 일주일 후 박준혁의 새 감정서가 나왔다. 강태훈은 서류를 펼쳤다. 전체 녹음을 청취한 결과 피고인 김민지는 최민수의 심리적 지배 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명확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생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이 아닌 능동적 선택이었다. 따라서 이전 감정은 철회한다. 강태훈은 검사에게 연락했다. 재심 청구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새 감정서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강태훈은 이를 갈았다. 다른 증거를 찾겠습니다. 그는 최민호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변호사 등록 기록, 수임 사건 목록,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최민호는 3년 전부터 김민지에게 돈을 송금하고 있었다. 매달 100만 원씩, 총 3,600만 원. 왜? 강태훈은 송금 시작일을 확인했다. 3년 전 3월, 그는 김민지의 금융 기록을 조회했다. 같은 시기 김민지는 최민수에게 돈을 빌렸다. 1,000만 원. 그리고 최민호에게서 받은 돈으로 이자를 갚았다. 강태훈은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최민호가 김민지에게 돈을 줬다. 김민지는 그 돈으로 최민수에게 이자를 갚았다. 최민수는 그 돈을 형 최민호에게 보냈다. 돈이 순환했다. 왜? 그리고 깨달았다. 최민호가 처음부터 모든 걸 설계했다. 동생 최민수를 이용해서 김민지를 타깃으로 삼았다. 빚으로 묶고 관계로 조종하고 살인을 사주했다. 목적은 보험금 3억. 성공하면 최민수와 김민지가 나눠 갖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민호가 가져간다. 실패하면
최민수만 처벌받는다. 김민지는 감형받는다. 최민호는 변호사비를 받는다. 어느 쪽이든 최민호는 이득이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6. 증거. 강태우는 최민호의 금융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3년간의 거래 내역. 수천 건. 그 중에서 수상한 거래를 찾아냈다. 2년 전 5월 -500만 원 출금, 수취인 불명. 1년 전 8월 -700만 원 출금, 수취인 불명. 6개월 전 12월 -1000만 원 출금, 수취인 불명. 총 2200만 원. 강태우는 출금 날짜를 확인했다. 모두 최민수가 김민지를 만난 직후였다. 그는 출금 장소를 추적했다. CCTV를 확인했다. 최민호가 직접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그리고 봉투에 담아 어딘가로 갔다. 강태우는 그날의 최민호 동선을 추적했다. 최민수의 집이었다. 형이 동생에게 현금을 줬다. 왜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이었을까?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강태우는 최민수를 다시 소환했다. 7. 자백. 구치소 면회실. 최민수는 더욱 야윈 모습이었다. 무기징역 선고 후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다. 형사님, 왜 또 부르셨습니까? 당신 형 얘기 좀 하겠습니다. 최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형이 왜요? 형이 이 모든 걸 계획했죠? 무슨 소리입니까? 강태우는 금융 기록을 펼쳤다. 3년 전부터 형이 당신한테 돈을 줬습니다. 현금으로 총 2200만 원. 최민수는 서류를 봤다. 그건 형제간에 도와주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 돈은 김민지를 조종하는 데 쓰였습니다. 아닙니다. 김민지한테 빌려준 돈 형한테서 받은 거죠? 최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김민지가 갚은 이자 다시 형한테 보냈죠? 형이 지시한 겁니다. 김민지를 타깃으로 삼으라고. 최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전에도 같은 수법을 쓴 적 있죠? 5년 전 박수진 사건. 그건 제가, 형이 시켰습니다. 강태우는 앞으로 기울었다. 당신은 형이 도구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민수는 떨었다. 형은 아무 잘못 없어요. 왜 감싸십니까? 형은 저를 키워줬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라고 시켰습니까? 최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형은 제가 지켜야 해요. 동생 역할은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강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형이 지시한 거죠? 최민수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8. 체포. 다음 날 강태우는 영장을 발부받았다. 최민호 체포 영장. 혐의는 살인교사, 증거인멸교사, 위증교사. 오후 2시 강태우는 최민호의 사무실로 향했다.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 20층.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최민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강태우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형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민호 씨 체포합니다.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소리입니까? 살인교사 혐의입니다. 강태우는 영장을 보여줬다. 최민호는 서류를 읽었다. 표정이 굳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당신 동생이 자백했습니다. 민수가? 모든 걸 당신이 시켰다고. 최민호는 책상을 쳤다. 거짓말입니다. 민수는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정상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금융거래 내역, 통화기록, 증인 진술 모두 있습니다. 최민호는 뒤로 물러났다. 변호사 부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하지만 지금은 따라오셔야 합니다. 강태우는 수갑을 꺼냈다. 최민호는 손을 뒤로 뺐다. 저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됩니다. 최민호는 이를 갈았다. 하지만 결국 손을 내밀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9. 진실의 무게. 한 달 후 최민호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또다시 기자들로 가득 찼다. 변호사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사실은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검사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금융 기록, 최민수의 자백, 박준혁의 새 감정서, 통화 기록. 최민호는 모두 부인했다. 제 동생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 동생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저를 끌어내리려고. 동기가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판사는 최민수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교도소에서 호송된 최민수가 증인석에 섰다. 증인, 형이 지시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최민수는 형을 봤다. 최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형은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민지를 타깃으로 정하고 저한테 접근하라고 시켰습니다. 왜 김민지였습니까? 남편이 보험에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형이 조사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형 말대로 김민지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빚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은요? 남편을 죽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제안했습니까? 저입니다. 하지만 형이 시킨 겁니다. 최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짓말입니다. 판사가 제지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최민수는 계속했다. 브레이크 조작 방법도 형이 알려줬습니다. 형은 예전에 정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최민호 20대 시절 정비소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확인했다. 김민석 사례는요? 최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형이 지시했습니다. 김민석이 신고하려 하니까 제거하라고. 당신은 왜 따랐습니까? 형이 무섭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 말을 안 들으면. 최민수는 울었다. 맞았습니다. 많이. 10. 선고. 3주 후 최민호의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최민호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로 징역 25년. 최민호는 표정이 없었다. 그저 앞을 바라볼 뿐이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은 영구 박탈한다. 망치가 내려쳤다. 같은 날 김민지의 재심도 열렸다. 새 감정서와 최민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판사는 이전 판결을 번복했다. 피고인 김계 속오전 233민지 살인 공모 및 살인 방조로 징역 15년.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다는 듯이. 10일 면회. 2년 후 강태우는 여주교도소를 찾았다. 김민지를 면회하기 위해서였다. 면회실에서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김민지는 수의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얼굴은 더 야위었다. 왜 오셨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요? 강태우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몰랐습니까? 동생이 죽을 거라는 걸. 김민지는 창밖을 봤다. 알았어요. 처음부터요? 아니요. 민수가 전화했을 때요. 왜 막지 않았습니까? 김민지는 강태우를 봤다. 무서웠어요. 뭐가요? 감옥이요. 가난이요. 모든 게.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동생을 살리면 전 끝이었어요. 그래서 선택했군요. 네. 김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매일 후회해요. 매일 동생 꿈을 꿔요. 용서받고 싶습니까? 김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용서받을 자격 없어요. 그럼 왜 우십니까? 그냥 슬퍼서요. 강태우는 일어섰다. 잘 지내십시오. 형사님. 네. 동생 산소. 가끔 가주실 수 있어요? 강태우는 대답하지 않고 나왔다. 12.
5년 후 최민수는 교도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간암이었다. 51살이었다. 최민호는 여전히 복역 중이었다. 모범수로 생활하며 가석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지는 10년째 복역 중이었다. 석방까지 5년이 남았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바느질 작업을 했다. 말이 없었고 친구도 없었다. 강태우는 은퇴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았다. 어느 날 그는 김민석의 산소를 찾았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민석 1995-2024 옳은 일을 하려다 간 사람. 강태우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미안합니다. 살리지 못해서.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흩날렸다. 강태우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강태우는 사건 기록을 다시 꺼냈다. 먼지가 쌓인 파일, 3000페이지가 넘는 서류.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자신이 쓴 최종 보고서였다. 본 사건은 탐욕과 나약함이 빚어낸 비극이다. 최민호는 탐욕으로 모든 것을 설계했다. 최민수는 나약함으로 형을 따랐다. 김민지는 나약함으로 동생을 버렸다. 그리고 김민석은 옳은 일을 하려다 죽었다. 유일한 피해자는 김민석뿐이었다. 강태우는 파일을 덮었다. 그리고 불을 켰다. 파일이 타올랐다. 3000페이지가 재가 됐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하지만 진실은 남았다. 죽어야 할 사람은 김민석이 아니었다. 하지만 죽은 건 김민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의 선택이었다.